네, SML 오늘은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다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예. 어떤 이야기? 오늘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좋아하시죠? 플라스틱을 좋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바이오 플라스틱. 다니모 사이언티픽. 네. 플라스틱 환경 문제가 일단 뭐 전지구적인 관심사다 보니까 예. 뭔가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마땅한 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 뭐 마땅한 방법이 있긴 있죠. 있어요? 근데 비싸서 그렇죠. 뭐죠? 아까 뭐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고요. 아. 예, 생분해 플라스틱도 있고. 근데 그 뭐죠? 그 빨대도 요즘에 예. 뭐 종이 빨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종이 빨대도 생각보다 일단 뭐 친환경적이지 재활은 거의 안 않죠. 되고, 예. 그리고 뭐 거기 또 코팅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도 예. 또 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게 또 들어가고 이런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그 플라스틱 관련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정프로님 너무 빨리 사셨다. 그랬었죠. 예,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산업 동향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이게 타이밍이 언젠가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타이밍은 뭐 어렵다고 봐야죠. 예, 근데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그 산업의 어떤 플로우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관련한 얘기의 어떤 타임 테이블과 진행 상황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석유화학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플라스틱 강국이거든요. 잘 만든다는 거죠? 네, 거기에 이게 지금 글로벌 석유화학에서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에틸렌인데 에틸렌 알갱이 같은 거, 쌀 알갱이 같은 거.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P도 만들고 PS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플라스틱 에틸렌 생산 능력이 전 세계 4위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1위가 미국이에요? 예, 예. 미국이 그걸 만들어요? 예, 예. 에틸렌. 예. 그리고 사우디보다 그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사우디보다 우리가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 영향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6.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기계, 철강 다 5위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크죠. 수출액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플라스틱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그 친환경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플라스틱은 항상 욕 엄청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플라스틱은 그렇게 욕 먹는 거에 비하면 좀 억울하기는 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썩는데 100년 걸린다. 뭐 그런데 뭐 만든 지 100년 조금 넘었으니까 진짜 썩긴 썩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만큼 뭐 나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돌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재를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환경 파괴가 많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럼 플라스틱의 이제 오염 방지와 관련된 논의를 언제쯤 논의를 왜 이렇게 많이 꼬이죠?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논의가 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의외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뭐 이렇게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배출 줄이자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하자는 얘기는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아닐 것 같은데? 플라스틱 오염 방지 얘기가 그렇게 얼마 안 됐다고요? 예, 예. 그 작년에 그 제5차 유엔 환경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논의를 시작해 보지 않을래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작년 5차에 나왔고 그래요? 거기에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오염 방지를 하자가 아니고 2024년까지 오염 방지를 하는 협약을 마련하자 정도예요. 허허.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느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해양 플라스틱 정도가 좀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얘기를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게 작년이고 이제 앞으로 회의를 5번을 열어서 2024년에 협의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함께 해보자.
그 각 나라별로는 뭐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하긴 뭐 우리도 예전부터 플라스틱 뭐 얘기는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뭔가 해보자고 한 거는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24년까지 그 안을 한번 만들어 안을 보자라는 만들어보자. 거 정도가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더디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이번에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거는 6월 2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네. 제2차 정부 간 협상 협의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5번을 하는데 2번째까지 진행이 됐고 이게 5번을 진행을 할 때 마지막이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그 5번째 회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플라스틱 관련한 국제적인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 얘기하듯이 뭐 서울 플라스틱 협약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6월 2일 날 모인 그 프랑스 파리 회의에서 170개국이 참가를 했고 한 1,600명 정도가 간이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모이고 있었는데 그냥 뭐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협정 뜻이 안 모아져. 안 모아져요. 협정안 만들 때 24년에 최종적으로 이 안이 만들어지면 이 안을 가지고 이제 찬반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합의를 못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만장일치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인도, 사우디가 있었고 3분의 2 정도를 하자라는 국가들이 있었는데 만장일치를 하자 그러고 자기들은 반대하겠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자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설정에는 다들 이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돈 누가 낼 거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개도국에서는 선진국에서 돈 많이 내달라라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야 지금 그 지구 환경 기금 있지 않냐. 그걸로 하자. 그랬더니 개도국에서는 아니 따로 해야 된다. 지구 환경 기금은 이제 탄소 배출 줄이는 거고 플라스틱은 따로 해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플라스틱 규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 그때 박스 테이프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랬죠. 박스 테이프가 대형마트 세 곳에서 사용하는 것만 연간으로 658톤인데 그러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857번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와. 근데 이게 규제가 되게 복잡해요. 지금 아까 잠깐 띄워주셔서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한다면 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접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종이컵은 어떻게 하고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뭐 수저폭,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거 뭐 확대해볼 별 필요도 별로 없는데 그래요? 그냥 복잡하다. 선전물은 따로, 그러니까 찌라시는 따로 있고 쇼핑백은 따로 있고 경기장 가면 이거 짠짠짠짠 있죠 비닐봉. 네네. 예, 그것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목욕탕에서 면도기 줄 거냐 말 거냐, 뭐 여관에서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이게 플라스틱은 사용하는 곳도 굉장히 다양하고 사용하는 용도도 되게 다양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사용해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두고도 일단 소비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별로 이렇게 좀 이게 요거 한번 해보고. 뭐 식당에서도 대형 식당 해보고 조그만 식당 해보고 마트도 대형 마트 해보고 편의점 해보고 이 정도로 이게 플라스틱은 워낙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제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빨대 규제. 네, 한번 맞춰보세요. 필리핀. 아닙니다. 인도. 인도예요? 예, 인도 좀 난데없죠. 인도가 해요? 예. 지난해 7월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를 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뭐요? 쓰면 사용해요? 예? 플라스틱 빨대를 우리는 뭐 이거 뭐 이런 것도 내놓고 저런 것도 하고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 되는 커피숍에서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냥 뭐 전면 사용 금지를 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 막 너무 내보내던데. 그러니까 2019년에 모디 총리가 우리 2년 줄 테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하고서 사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2년이 지나고서 말씀드렸죠? 그리고서 바로 끝? 금지를 시켰어요. 빨대 사용 금지?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매년 3억 8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절반 가량이 포장식기 빨대 일회용품인데 맞아요. 여기서 고용하는 인원만 100만 명이 넘는 산업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빨대 금지라고 했더니 뭐 일단은
인도에는 종이 빨대를 만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인도에 있는 몇몇 업체들이 스타트업들이죠.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코코넛 빨대입니다. 코코넛 야자나무로 만든 빨대 업체 이브로기아 에코케어라는 회사인데 요 회사가 있었고 또 여기는 이제 대나무 빨대. 옛날에 닭뼈로 빨대 했었는데. 아 그래요? 별로 안 땡기는데요. 아 닭뼈 빨대 안 드셔보셨어요? 네. 그 닭 이렇게 뭐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쭉 길쭉한 거 있잖아요. 네. 얘네들 이렇게 꽂고 네. 이 닭 국물 같은 거 쭉 빨아 먹으면.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진짜 빨대가 아니라 닭 먹을 때. 닭 먹을 때. 그런 건 안 해보셨구나. 백숙 먹을 때. 네네네네. 드셨구나. 이거 좋았습니다. 예, 지금 이 스타트업들은 완전 대박이 났죠. 대박 났어요? 수요의 뭐 10배, 20배가 막 주문이 몰려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대박이 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빨대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량을 뭐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 거기에 고용은 100만 명이 있고 그래 완전히 이제 혼란의 도가니탕에 빠져버린 혼란의 도가니탕 재밌는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플라스틱 규제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준비가 된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사회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거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개별로 보면은 그거에 대한 그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각 국가별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의 50%를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좀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도 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소비재 기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 뭐 여기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로레알 같은 경우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50%. 뭐 P&G, 네슬레, 뭐 이런 데 월마트, 아디다스 뭐 이런 데들 다 나서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없습니다. 뭐가요? 재활용 플라스틱이. 없다고요? 예.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너무 미미하고 일부 페트 우리가 생수병 정도를 재활용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도 재활용 플라스틱 그 페트병 따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제일 비싸니까 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고형 연료로 그냥 거기다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연로 쓰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소비재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사용될 전망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맥킨지에서 수급 전망을 한 걸 보면은 네. 이게 그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한 겁니다. 지금 재활용 플라스틱이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밝힌 데는 9,600만 톤인데 이 정도는 쓸 겁니다라고 밝힌데 근데 생산할 겁니다라고 밝힌 거는 2,70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6,900만 톤입니다. 네네네. 2030년이 되면은 쓰겠다는 데는 1억 6,500만 톤인데 정작 만들겠다는 건 4,50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되네.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될 건데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또 2024년에 국제적인 협약이 좀 맺어지면 그때 가면 좀 관심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해봐야 일단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지금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네. 플라스틱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이 달라질 것이다. 재활용이 훨씬 더 비싸게. 훨씬 더 비싸게. 왜냐면 아까 안 쓰면 안 보여드렸던 되니까. 것처럼 이게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이걸 쓰겠다는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재활용 플라스틱은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면은 그 생 플라스틱, 머진 플라스틱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비싸거든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은 재활용 플라스틱에 저도 이제 산업계랑 많이 얘기했다는 게 브랜드를 만들자.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로레알이다. 그러면은 좀 깨끗하고 참신하고 친환경적인 예를 들어서 정프로라는 이름을 붙이겠다. 네네. 정프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로레알 화장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별화를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 종합화학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페트 정도 하고 있거든요. 기가지역 재활용.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를 아예 화학적으로 원료 단위로 돌려보내는 그런 방식에 대한 거 PP, P, 뭐 PS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플랜트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복합 재질은 아예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원유단으로 돌려가지고 원유에서 다시 납사를 뽑아내는 그런 화학적 재활용 공장도 한 번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막 이제 섞여 버리면 이거 재활용이 안 되는데 예, 예. 얘는 그냥 한 번에 녹여 버려 갖고 원유처럼 만들어서 다시 뽑아 쓴다고요? 그게 제일 비효율적입니다만 네. 그게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복합 재질로 해서 붙어 있다거나 네네네. 뭐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깨끗한 건 깨끗한 거대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되는 건 분류가 되는 거대로 그리고 분류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열분의 유로 돌리는 그런 플랜트를 한 번에 울산에다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의류 정도는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성 TNC 얘기 들어보셨죠? 효성 TNC. 네, 스판. 저 레깅스. 네, 레깅스. 네. 그 업체인데 여기에 효성 TNC에 리젠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젠이라는 브랜드는 페트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성 TNC가 이제 합성 섬유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합성 섬유의 원료로 석유화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재생 원료에서 하는 것들 해가지고 무신사랑 이게 협업을 해서 티셔츠를 만들기도 하고 고급 골프웨어 고스피어하고 골프 자켓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폐어망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신민아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예. 노스페이스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에서 옷을 만든 거고 섬유는 효성 TNC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폐어망을 활용한 겁니다. 근데 폐어망이라 그러면은 이게 환경하시는 분들한테는 폐어망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한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양 폐기물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그 뭐 하와이의 면적의 뭐 몇십 배 되는 정도의 해양 쓰레기 맞아요, 플라스틱이 맞아요. 막 바다를 덮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플라스틱이 대부분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먹은 뭐 페트병 같은 거 떠내려간다 그 생각하시는데 전체 해양 폐기물의 90% 이상이 어망입니다. 그렇다고 돼요. 예, 그래서 이 어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고 국내 스타트업 중에서 네스파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가 국제 인증받은 해양 플라스틱 이제 재활용 인증을 받은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 업체도 이제 SK그룹에서 소셜 벤처라고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 소셜 벤처라 그래가지고 폐어망을 분류해 내 가지고 이거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을 한다 그래도 대형 플랜트를 만들긴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럼 뭐 효성 TNC 같은 섬유 회사들이 그거를 받아다가 섬유로 만들고 그 섬유를 만들면 아까 노스페이스라든지 무신사 같은 회사들이 거기서 옷을 다시 만드는 네네. 그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망으로는 그 뭐죠? 망사 스타킹 같은 거 만들면 되지 않나? 근데 망사 스타킹을 만들더라도 이게 그걸로 그냥 꼬매서 재사용. 근데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거칠기도 하고 거친 것도 좋아하시죠? 저는 뭐 그런 딱히 취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왠지 어망으로 망사 얘기하시길래 좀 거치신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슈퍼빈이라는 회사인데 슈퍼빈? 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플라스틱 순환경제 봤어요. 하는 회사인데 자판기에다가 페트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인공지능으로 센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PP다, 이거는 페트다, 이건 PS다, 이거 분류를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한번 이거를 다 모아버리면은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깨끗한 소재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페트병을 자판기에다 넣으면 돈 줍니다. 맞아요. 그럼 요게 요새 좀 제일 핫한 데가 그 폐지 어르신들. 그 폐지 값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폐지 줍는 걸로는 이제 수입이 안 되는데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그 수거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이게 폐기물이라는 거는 다른 폐기물하고 섞이면 손이 진짜 많이 갑니다. 이거 이제 재활용장 가보시면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수거단부터 이렇게 하는 기술들도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화성에 있는 공장인데 좀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폐기물이라 그러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평원시설이니 뭐 이렇게. 예. 네. 근데 이거를 정말 깨끗하게 이 사업이 폐기물 사업이 우리가 옛날에 진짜 쓰레기 치우던 그런 산업이 아니라 여기는 원료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가서 봤는데 공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게 그 폐 플라스틱 같은 거 가져가다가 이렇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사람 손으로 뭐 쓰레기 분류해 가지고 뭐 그런 컨셉이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나오는 프레이크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잘게 부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 산업계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아까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는 이미 25년 기준으로 공장 만든다 그러는데 주문이 다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좀 앞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자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말 공시가 뭔가 본격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려면은 24년 협약이 나올 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그런 변화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이게 기초 소재가 변한다는 거는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됐을 때 한국의 어떤 석유화학 업체들이 앞서갈 수 있는지 등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눈여겨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정프로님처럼 너무 빨리 가시면 그것도 조금 오래 걸리긴 합니다. 아니 뭐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되든 여튼 중요한 건 또 이 플라스틱 예. 이건 좀 줄여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예, 예. 지금의 시대를 예전에 뭐 누가 그러셨죠? 그 뭐 무슨 충적세 뭐 이런 걸로 쭉 이렇게 분류할 때 예. 플라스틱 에어라로 가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이 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한 5천 년쯤 지나면 지금의 지층은 아마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그것도 굉장히 예. 인사이트한 지적이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는 다니모를 갔었고요. 아. 마이너스 90에서 탈출했습니다. 탈출이란 표현이 적절하진 않네요. 예. 정말 와, 제 투자 역사상 가장 그 적어도 이제 손실률로만 따지면 최악의. 저는 손실 제일 많이 본 게 유니티인데 유니티는 혹시 메타버스 상폐됐나요? 상폐되진 않았고요.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80%막 그랬었는데 아하. 그 어제 그 거기가 이제 그 3D 네. 그 엔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 게임 엔진 이런 거. 언리얼이랑 언리얼이랑 유명하죠? 둘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애플 나오면서 좀 비전 이게 힘좀 나올 때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콘텐츠를 또 이렇게 유니티랑 하겠다 그래가지고 주가 한 10몇 프로 올랐는데 뭐 여전히 마이너스 70 몇 프로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거기는? 메타버스 때문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온라인으로 구현이 되는 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는 언리얼하고 유니티 엔진이 가장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 물론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에서는 눈여겨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80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네. 나는 마이너스 80인데 0%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들어가면 우리 건 팀장님보다는 무조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80% 싸게 사시는 거. 하하. 유니티. 저는 되게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저야 뭐 주식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아서 약간 그 산업 동향 보느라고 주식을 조금씩 사놓는데 거기에서 좀 그런 회사도 유니니. 있고. 근데 이게 플라스틱 회사 중에는 여기 회사들은 조금 애매한 게 대부분 기존의 화학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사업을 하더라도 이 화학업종에서 밸류에이션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서 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ML 오늘 플라스틱 이야기를 쭉 좀 해봤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늘 마음속으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생활에서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플라스틱 아닌 부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예. 아마 뭐 노트북도 케이스 다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이죠. 네, 다 플라스틱. 뭐 마우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플라스틱이죠. 스폰지 이런 거. 그렇죠, 스폰지. 예. 뭐
하여튼 쇠 아니면 거의 다 플라스틱이에요. 우리 주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종이컵 안쪽에 이렇게 코팅해 놓는 것도 네. 석유화학 제품들이고. 이 의자도 이거 플라스틱이고. 예, 예. 아 너무 많아 플라스틱이. 다 이 마우스 다 플라스틱이고. 에이. 근데 생각해 보면 다시 이게 다 철이나 나무, 뭐 돌 이런 것처럼 자연산 소재로 사용했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오염이 컸겠죠. 우리 자연이 남아나질 않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재활용 이게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부분들은 네. 우리가 진짜 인류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영역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가 그렇게 빨리 나진 않아서 이게 합의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중요한 이슈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은 좀 전달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요즘은 안경 렌즈도 다 플라스틱이네요. 예전엔 그쵸. 유리였는데. 예, 예. 예. 자 그러면 권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뵈야 되겠네요. 아, 예, 내일 그렇네요.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SML은 플라스틱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